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사회문화 7번째 시간입니다. 개인과 사회 구조 배울 거고요. 갑자기 놀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2단원으로 바뀌었나요? 네, 갑자기 바뀐 거 맞아요. 1단원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료 수집 방법과 사회 탐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 요 소단원은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요.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1단원에서 빠뜨린 걸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과 사회구조 두 단원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은, 개개인들은 어떻게 사회에 있는 걸 배워가는지, 사회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사회 구조와 행위 관계를 이해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개인, 작은 거 하나하나 중요시 여기면 미시적 관점, 그죠? 큰 거, 사회 구조를 중요시 여기면 거시적 관점. 자, 여기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사회가, 큰 사회 구조가 실제 존재하냐? 사회의 실제로인데, 아니야. 사회는 개개인들의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실제 이름은 의미가 없어. 우리가 사람이 그 사회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놨을 뿐이야.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사회 명목론이 있습니다.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다음 사회와 의미 알아야 되고요. 사회와 기관의 유형 및 특징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역할 갈등,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기 전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이게 하나의 블럭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하나하나 블럭들은 뭘까요? 이거는 네모, 세모지요. 자, 요거는 약간 유선형의 니은자 비슷한 모양에다가 동그란 걸 두 개 달았네. 자, 이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세모랑 네모인데, 이거 갖다 붙여놨더니 뭐가 됐어요? 집처럼 보이죠? 동그란 거랑 니은자 모양 맞춰놔서 합쳐놨더니 뭐처럼 보이니? 자동차처럼 보이죠? 이 블록들은 각각의 작은 요소 하나하나의 성격이 담겨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요소의 성격이 사라지고 또 다른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즉, 사회 구조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 개인을 먼저 볼 거냐, 그 포인트입니다. 자, 처음 이사 왔을 때 집 구조가 적응이 안 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보니 살만하네. 맞아요. 집 구조에 적응하느라 우리 행동도 바꿨어요. 결국 집 구조라는, 사회 구조라는 큰 틀이 있다면 그 틀 안에 이 개개인들은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개인의 영향력이 큰 거니 집의 영향력이 큰 거니, 그죠? 집 구조,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 더 크지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 우리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옆집은 가족의 취향에 맞게 집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 구조를 사회 구조라고 한다면 가족들, 개개인들의 취향에 맞게 사회 구조를 바꿔버린대. 그러면 사회는 먼저야, 개인이 먼저야?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이 먼저다.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이 되고요. 위에 게 사회 실제론이 되고요. 앞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실수했나 보는데요. 사회 실제론은 뭐가 먼저? 미안해. 사회 구조. 그래서 사회는 실제 존재하는 거야. 사회 구조가 먼저요.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먼저야. 사회 명목론, 명칭만 목자처럼 갖다 붙여놓은 거야. 누가? 개인들이 붙여놔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개인이 먼저인 게 사회 명목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구조라는 거 기본적으로 안정된 틀을 얘기합니다. 구조, 안정된 틀, 우리는 체계 또는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사회 구조야.
그래서 안정되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를 사회 구조라고 하는데 이 사회 구조는 지속적으로 가고요. 쉽게 안정적이지만 천천히 변해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적이면서 변화도 계속 변화하긴 한다. 안정적으로 변화한다. 자, 사회 구조와 개인의 관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뭐가 영향을 미쳐?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쳐. 그러면 사회 구조가 실제 존재하는 거네, 사회 실제로.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변해. 개인이 먼저야. 사회는 개인이 만든 거야. 이름 붙여준 거야.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로 봅시다. 사회는 실제 존재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것이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야. 독립적인 실체로서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실체로서 실제로 뭐한다?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모난 블럭과 세모난 블럭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모와 세모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네모와 세모의 합이 아니라 저렇게 보면 집이 됐는데 또 다른 의미를 만들었지. 그래서 사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의 합보다 크다. 이상이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영향력에 주목하여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를 탐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 실제론의 입장인다면 이거지요. 외국인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만난 다양한 한국인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이 다 친절한가 봐. 한국 사람들 친절하네. 이거는 개인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알았으니 이건 뭐가 되니? 사회 명목론이야. 근데 사회 실질은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대요.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더니 개개인도 야,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겠네. 전체를 통해서 개인을 보면 이게 사회 실제론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안산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을 봤어요. 저 학생 안산고등학교 학생이네?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참 예의 바르고 착하다던데 저 학생도 예쁘고 예의 바르고 착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뭘 보고 먼저 판단했니? 안산고등학교라는 큰 집단을 먼저 보고 그 집단은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착하니까 그 교복을 입은 저 개인도 착할 거야.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한계점이죠.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특성, 개인의 개성, 그 다음에 개인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 개인의 영향력을 놓치고 있다는 게 사회 실제론의 한계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회 명목론은 뭘까요? 안산고등학교는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안산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던 A라는 학생을 만났더니 예의 바르고 착해. B라는 학생을 만났더니 예의 바르고 착해. C라는 학생을 만났더니 예의 바르고 착해. 그렇다면 안산고등학교라는 큰 거대한 조직은 그 구조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애들이 모여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사회 명목론이 됩니다.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의지가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개인들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사회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점은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게 안산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안산고등학교만의 뭔가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에 여러분들도 적응되어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사회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게 되는 거야. 개인적인 성향이니 아니면 한국이라는 문화 사회에서 길들여진 거니. 그렇지. 한국이라는 문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거 봅시다. 자, 회사 실적이 계속 떨어져요.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변화시킬까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사회 명목론이니 실제론이니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겨 사회 구조가 변하려면 개인이 변화해야 돼. 사회 명목론.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에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조직 문화를 되살려야 돼요. 전체 사회 구조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사회 실제론.
자, 웰니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웰니스란 말은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오늘날 현대인을 사로잡는 도덕적인 요구가 되었대요. 건강하게 살자는 건데 이거 개인들이 만든 걸까 아니면 개인들이 사회에 있는 문화를 따라가는 걸까? 개인들이 사회에 있는 문화를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사회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회 실제론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이거는요. 자, 그래서 A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법, 명목론. B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 조직 문화 변화, 전체 변화, 사회 실제론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웰리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 양식에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다들 따라가고 있다. 사회를 따라가고 있다. 사회 실제론. 사회가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회 실제론을 봅시다. 사회 실제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개인적인 요인을 중요시 여기니 개인적인 요인보다 무슨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자유의 의지를 지니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뭐하고 있다? 관가하고 있다. 한계점이죠. 사회 실제론의 특징과 한계점 살펴봤습니다. 자, 두 아이의 식사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네. 얘가 밥 먹는 모습이랑 얘는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죠.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밥 먹는 모습이 다르죠.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생물학적, 어린 아기는 동물학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냥 밥을 먹는 거죠. 얘는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부모 또는 친구들하고 또는 TV를 보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학습된 밥 먹는 모습이죠. 학습되어 있는 모습.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무슨 화가 되어 있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육받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사회화라고 해요. 바로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사회화. 이 친구는요, 애기는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본능. 둘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사회화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뭐하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회화는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규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고요. 사회적인 소속감, 유대감을 만들어서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는 무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회적 차원은 간단해요. 사회적으로 그 사회를 지속성 있게 유지하고 그 사회 사회의 문화의 공유와 전승이 이루어진다. 즉 사회를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회화야. 이건 사회적인 측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회화는 뭐냐면요. 사회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규범과 가치,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 것. 즉, 이 단어가 들어가면 좋아요. 내가 아직 새로운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근데 들어갈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게 죄송합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 이게 바로 재사회화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아니면 노인대학교 갔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 쓰고 있죠. 핸드폰도 다 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롭게 사회가 바뀌었어. 정보화 시대로. 내가 핸드폰을 몰라. 그래서 노인대학에 가가지고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재사회화가 돼요. 이해 가니?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변했는데 이 새롭게 변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재사회화. 얘기사회는 뭐냐면요. 얘기가 바로 아까 좀 전에 그거였는데 얘는 미리란 뜻이고요. 기자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즉, 뭐 한다고요? 미리. 앞에 다가올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교 합격자가 발표 나겠죠.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 3월 1일 날 3월 1일부터 대학교 입학입니다. 하지만 2월 달에요. 신입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리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니? 얘기사회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신혼부부예요. 근데 아이가 생겼네요.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대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예비 엄마 아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내가 경험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했어요. 사회화 기간인데 여러분들 구별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돼요. 하나는 목적에 따라, 하나는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목적은 뭐냐면 처음부터 사회화가 목적이었느냐, 즉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사회화 목적, 말 그대로 뭐가 목적이야? 교육.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전부 다 보니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돼요. 학원도 뭐가 목적이죠? 교육이 목적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학원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돼요. 일부에서는 국가에서 만들었냐 국가기관이냐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오로지 그 목적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냐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냐면 교육이나 학습이 목적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져. 가족하고 직장 또는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바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다음 사회화의 내용에 따른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1차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냐. 즉 친밀한 가장 기본적인 인성과 친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면 전부 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과 또래 집단이 있죠. 기초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고요. 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래 집단이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래 집단. 어렸을 때는 가족이죠. 또 하나 사회화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과 정보냐 1차적 관계가 아니야. 2차적으로 인간관계는 아니야. 2차적으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바로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학교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친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목적 자체가 1차적 관계가 목적이 아니야. 2차적으로 교육이라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돼.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대중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학교는 가장 많이 나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돼. 가족은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또래 집단 보자. 또래 집단은 하나 나왔어요. 친밀한 관계니까 친밀 1차적 사회화 기관. 또래 집단은 목적이 뭐니? 교육이 목적이니? 아니지. 그렇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겠네요. 자, 장래명은 어떤 사회화 기관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봅시다. 학교 독서반 소설에서 1984를 처음 읽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원서와 비교하면서 한 번 들고니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1984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미래에서 원격으로 모든 사생활이 통제되는 그러한 모습을 쓴 글인데요. 소설인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초반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읽다 보면 나중에 재밌어지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정보사회의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디에서? 학교에서. 사회화기관 어디야? 학교. 자, 목적은? 교육이 목적이지.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 학교는 친밀함을 내용으로 하니 아니지.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뭐가 돼야 돼? 2차적 사회화기관이 된다. 공식적이지만 2차적 사회화기관.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해서 프로그램 연출, PD에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대중매체네. 대중매체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면 텔레비전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텔레비전은 1차적 관계를 목적으로 합니까? 2차적 관계입니까? 2차적 관계 정보 제공이잖아. 다양한 정보 제공이죠. 따라서 2차적 사회화기관. 마늘을 좋아하는 친구의 권유, 친구를 통해서 배웠다.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니 아니지요.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내용은 친밀함을 내용으로 하니,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니, 아니면 어떤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렇죠. 친밀함이죠. 따라서 1차적 사회화기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대중매체, 또래 집단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학교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 공식. 인간관계가 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다양한 학습 내용을 전달하지요. 1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2차적 사회화기관이고요. 대중매체, 교육의 목적이 아니죠.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중요시하는 게 않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기관. 또래 집단은요. 이것도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고요. 친밀한 관계네. 그래서 이거는 친밀한 관계 1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공식적 사회화기관 학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대중매체 또래 집단이 있고요. 1차적 사회화기관으로는 또래 집단, 2차적 사회화기관 학교 대중매체에 있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사회화기관을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입니다. 자, 고등학생, 동아리 부원, 자원봉사자, 누나, 이게 전부 다 사회적 지위예요. 학생, 동아리 부원, 봉사단체 회원, 가족의 장려, 역할. 그 학생으로서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규칙 지내고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동아리 내에서도 트러블 생기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와 관심 없는 소극적으로 그냥 얼굴만 비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있죠. 그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동아리 부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게 바로 역할이잖아. 다 서로 협력하고. 봉사단체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하고요. 일정 계획에 잘 따르고요. 가족의 장녀니까 동생들 있겠네. 동생 잘 살피고요. 집안일 잘 돕고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요. 자, 지위란 건 뭐냐면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 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지위도 있죠. 그냥 선생님이란만 지위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회문화교사라는 지위가 있고요. 사회문제탐구교사라는 지위가 있고요. 3학년 5반 담임이라는 지위가 있고요. 집에서는 아들이란 지위가 있고요. 아빠라는 지위가 있고요. 남편이란 지위도 있고요.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원이란 지위도 있고요.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소마회라고요.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소마회의 회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쌤이 마음이 소심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삐지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옛날에 비교하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수는 줄어들까 더 증가할까? 더 증가하겠지.
사회가 더 다원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모임이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 과거보다 오늘날 개인의 지위의 수는 더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다. 자, 유형별 특징 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두 가지. 근데 간단합니다. 귀속주의. 태어날 때부터 회귀하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났네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어느 집의 장녀네요. 선택한 거 아니죠. 쌤 같은 경우는 쌤 집에서 큰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이게 바로 귀속주의야. 상관없이 내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변하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옛날 신문제 사회로 가면 양반이라는 지위는 귀속지위니 성치지위니? 주로 귀속지위였지. 선생님, 임진왜란이라든가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책? 그런 걸 쓰면서 상민이지만 양반의 지위를 얻기도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거네. 그때 양반의 지위는 뭐가 돼? 그렇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거니까 성치지위가 되는 거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머니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자식을 낳아야겠어 라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성치지위. 대학생 여러분들 선택해서 가는 거죠. 운동선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죠. 자, 고등학교 3학년은 성치지위일까? 귀속지위일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성치지위죠. 왜? 학교 그만둘 수 있잖아. 자퇴할 수 있잖아. 그죠?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성치지위. 초등학생은 성치지위. 왜? 집 가출해서 그냥 사라지면 학생 신분으로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취지위가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나와서는 이제 성전환도 남성 여성의 성전환도 이제 주민등록상 번호를 바꿔줄 수가 됐죠. 성전환 수술을 받게 돼서 법원의 판결로 성전환을 한 걸 인정받게 되면 남자지만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때 여자는 뭐가 되니? 선천적으로 여자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선천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선택을 해서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인정받았으니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거죠. 그때의 남성, 여성은 뭐가 되냐면 성취지위가 됩니다. 자, 역할과 역할 행동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그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이 행동 양식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합시다. 예전에 19살 여러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9살이지요. 19살 남자애들은 19살이 됐으면 뭐 해야 되니? 결혼했어야 되죠. 과거 시험 붙어가지고 벌써 밖에 나가서 집을 따로 살아서 하나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됐을 나이지요. 이제 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될 나이니라 19살이다.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직 더 공부하라고. 그렇죠.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위 고등학교 3학년 원격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원격 수업을 열심히 선생님들이 만든 동영상 수업을 들어야 돼. 열심히 들어야 돼. 이게 바로 뭐니? 역할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지. 그런데 역할 행동이란 단어가 나와. 그 역할을 실제 어떻게 했느냐가 그 역할에 맞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역할 행동이야. 고등학교 3학년 지위. 원격 수업 잘 들어야 해. 역할. 실제로 잘 들었어요. 역할 행동. 저는 대충 클릭만 하고 그냥 잠만 자요. 역할 행동. 이 역할 행동을 잘하면 보상이 따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죠. 중요한 포인트야.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지 역할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역할은 누구에게나 같아. 고3 학생의 역할,
안산고등학교 고3 학생들의 역할은 다 똑같아요. 역할은 원격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기대되는 행동이야. 역할은 다 똑같아. 하지만 실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보상이나 제재가 주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역할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가해진다. OX. 그렇지. X. O에 따라 보상과 제재, 실제 한 행동,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뭔가 고민하게 돼요. 뭔가 충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뭐냐면 역할 갈등은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 간의 갈등. 예를 들면 쌤은 학교 선생님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번에 원격 수업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톡이 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집에서 일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보내더라고요. 교사로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빠로서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에서 애들과 같이 놀면서 쉬기로 했는데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아빠로서 애들과 놀아야 돼? 교사로서 원격 수업 시급한데 준비해야 되는데 일을 하자. 아빠야, 애들하고 월화수목금 잘 못 놀았잖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놀아주기로 했잖아. 아빠로서 놀아줘야지. 교사로서 일해야지. 자, 둘 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지위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위죠. 교사로서의 지위와 아빠로서의 지위. 그때 고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긴장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역할 갈등과 역할 긴장 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역할 갈등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역할 긴장은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는 역할 긴장이 나오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역할 긴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역할 긴장은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위가 몇 개? 하나의 지위일 때. 쌤이 3학년 5반 담임선생님입니다. 3학년 5반 담임선생님인데 담임선생님으로서 어떤 학생은 나한테 선생님 아이들하고요 좀 더 친하게 재밌게 좀 수업 좀 해주세요 라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 하는 수업 시간에요 정말 시끄럽고 애들 떠들기만 하고 맨날 웃기만 하고요 집중이 안 돼요 좀 카리스마 있게 애들 무섭게 하면서 잡아가시면 안 될까요? 네. 선생님 저는요 3학년 5반에 누구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 반에 좀 신경 좀 우리 반에 누구누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애들 성적 좀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문민호 선생님 3학 5반 담임이죠? 교실이 지저분해요. 제발 청소 좀 열심히 시키세요. 나에게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지위는 같은데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다 같아 달라? 다르지요. 그때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지?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이끌어 우리는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역할의 우선순위 정하면 되죠. 쌤 역할 갈등 저는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원격 수업 준비하세요. 아빠로서의 역할 저한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말엔 가정이 먼저다. 좋은 아빠죠. 짝짝짝. 자, 소설로 보는 사회적 지위 분석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알려보자.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나이에 비해 빨리 늙는 조루증 환자인 아름이와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부모는 성취지위일까 귀속지위일까? 내가 선택해서 부모가 되는 거지요. 성취지위. 엄마는 성취지위. 아빠 성취지위. 친구 내가 원해서 된 거니까 성취지위. 남편 성취지위. 동창생 성취지위. PD 성취지위. 자, 근데 이거 조루증 환자, 늙는 조루증 환자.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돼. 그 원인은 유전적인 거냐? 부모가 있어서 내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거라면 귀속지위야. 그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식생활이라던가 건강식을 안 먹고 맨날 인스턴트에 햄버거에 피자에 치킨에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에 과자에 사이다에
이런 것만 먹다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럴 때는 성취주의가 되겠죠. 유전적으로 왔다면 귀속주의가 됐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서의 역할 갈등 한번 봅시다. 현서는 친구 지민이와 함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 결혼식에 가야 한대요. 지난번엔 또 동아리 모임 때문에 약속을 또 취소했나 봐요. 사촌 언니 결혼식에 가야 할까, 지민이를 만나야 할까? 두 가지 지위가 있죠. 사촌 언니, 사촌 동생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지민이 친구로서의 지위. 두 지위에서 고민하는 역할 갈등.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응원 연습하기로 했대요. 지훈의 반은. 방과 후에 자원봉사하던 곳에서도 이번 주 내내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요. 약속했대요. 반 학급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자원봉사 구성원으로서의 두 가지 지위가 그래서 요구되는 역할이 겹쳤죠. 이것도 역할 갈등. 친구로서의 역할과 딸로서의 역할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역할 갈등에 해당된다. 사회는 있을까 없을까? 사회는 있을까? 있으면 있다, 있을제 실제 있다. 사회 실제론. 사회는 없다. 사람이 우리 개인들이 갖다가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해. 사회 명목론. 어떤 건지 둘 중에 하나 찾아봅시다. 개인들이 아픔을 이해하는 방식도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벌써 나와야 돼요. 사회적으로 정해진대요. 사회가 정한대요. 사회 실제론. 음식 맛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도 뭐의 힘이 작용해? 사회의 전체 힘이 작용해. 사회 실제론. 나머지 간단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료에는 개인과 생활하는 관점 중 사회 실제론의 관점이 나타난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봅시다.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개인 밖에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한계를 정한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나중에 여러분들 요 내용은 다른 교재가 더 계속 나올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다 라는 것 중요한 포인트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는 거 합시다.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 무슨 화? 사회화. 자,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 타면서부터 속해서 태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귀속 지위와 개인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노력.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취할 수 있는 거 성취 지위로 나뉜다. 자,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지위. 이때 역할 간의 충돌, 역할 갈등. 자, 이번에 사회학기관 유형을 여러 번 한번 분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은 요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깐 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갈지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 힌트 해볼까요?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가족은 어디에 들어갈까? 가족을 1번이라고 합시다. 가족은 1차적 사회학기관일까? 2차적 사회학기관일까? 친밀한 관계가 먼저일까? 아니면 다른 걸 중점으로 할까? 그걸 고민해서 하면 되죠. 학교는요? 학교를 2번이라고 하고요. 학교는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니? 아니면 무엇인가 전문적인 걸 주려고 하니? 그거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치워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쌤이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가족은 1차적 친밀한 관계죠. 그죠? 친밀한 거 말고 다른 걸 막, 전문적 지식을 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1차적이죠.
그 다음에 공식적일까요? 비공식적일까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가족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채우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가족은 설명했고요. 학교 봅시다. 학교는 공식적인 사회화기관이죠.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전부 다 공식적인 사회화기관, 공식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교육. 그래서 학교는 일로 가고, 학교는 1차적인 인간관계를 먼저 목적으로 내용을 하는 게 아니죠. 다른 학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기관. 또래 집단,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따라서 비공식적. 내용은요, 친밀한 걸 주로 내용으로 하니 아니면 또 다른 전문적 지식을 주려고 하는 전문적 지식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1차적 사회화기관. 대중매체는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둘 중에 어디? 내용은 대중매체는 친밀한 인간관계 기초적인 인성교육이 아니죠. 따라서 2차적 사회화기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의 첫 번째 파트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EBS 수능 특강하고 전시학습 학습지 대응,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일 보는 거니까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수업을 수요일날 찍은 거라서 오늘 매우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